저는 일본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저 하나뿐입니다. 평소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게 먹고 싶어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빠른 우동을 먹으러 왔어요. 점심 휴식 시간이 40분입니다. 일본은 우동이 저렴한데요. 메뉴도 다양해서 점심시간은 언제나 사람이 많죠. 우동값도 올라서 별로 싸지도 않네요. 오늘은 라임이 올려진 냉우동으로 시켰고요. 튀김도 종류가 많고 삼각김밥도 하나 먹으려고요. 라임 향도 나고 차가운 국물과 조화가 잘 돼서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평범한 우동 국물에 라임이 올려진 거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되겠어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 나이 많은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인 저의 쓸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집안일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그 경단녀라는 걸 7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미국에 살 때 딸이 3개월 되었을 때부터 보육원에 아기를 맡기고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였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마는 저한테는 힘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딸을 썰렁한 미국 보육원에 첫날 맡기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녁에 데리러 가면 모두 집으로 가고 제 딸만 혼자 남아있고 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7시 30분까지 일을 했으니 제 시간에 못 간 거예요. 언제나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는 어린 시절에 잘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어느 정도 크면 일을 하려고 추억도 만들고 언제나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 키도 많이 크고 이만하면 내가 일을 좀 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7년을 주부로만 지낸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이 되더군요. 저는 언제나 아이와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때마침 근처 모 브랜드에서 매장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왔길래 면접을 갔어요. 꼼꼼하게 면접을 본 후 머리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머리색이 왜 검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야 한다면 해야죠.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시커멓게 염색한 내 꼴을 상상하기도 싫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본은 하이 브랜드로 올라갈수록 머리를 검게 해야 합니다. 손님보다 못생기게 만들려는 작전인 것 같아요. 외국인 손님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채용된 것 같았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긴 것도 좋았어요. 일본은 주 2회부터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안일과 일을 병행할 수 있을 만큼만 선택하면 되고요. 시간도 원하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첫날 출근을 했는데 카운터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갸루걸 메이크업을 한 직원이 저를 힐끗 보더니 자신의 일을 계속 하더군요. 저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교과라 고치라데 오세와니 나리마스 키무토 모시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 타시마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이케 데스 요로시쿠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나를 피곤하게 할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첫날부터 계속해서 반말을 하는 거죠. 저는 20년 이상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반말의 벽을 아직도 못 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분통이 터집니다. 어떤 일본인 유튜버 분이 한국어로 반말에 대해 올린 영상을 봤는데요. 잘 만드셨더군요. 그런데 그건 일본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었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반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이가 어린 직원이 자신이 선배라고 반말하는 것은 귀여운 레벨이죠. 일본은 상하관계가 강한데 직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반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다 보니 이게 신경이 상당히 쓰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본에 반말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또 경제적으로 다른 아시아권보다 빠르게 선진국이 되다 보니 국내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외국의 문화 같은 것을 이해하거나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 영어를 쓰거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반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자신의 위치가
위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일본은 정중한 말은 길고 무례한 말은 짧습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도 다이헨 모시아케 고자이마생인데 짧게는 고메나사이네 하면 끝이 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없을 때 직원은 손님에게 오소레이리마스가 하고 굉장히 길어지는 사과의 말이 외국인에게는 나이나이 하면 돼요. 저는 같은 외국인으로서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냥 공손하게 일본인에게 할 때처럼 하면 좋은데 저게 무슨 호의적인 친밀함을 표현하는 반말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당하는 사람은 친밀함은커녕 그냥 짜증만 나요. 일어를 제대로 하게 된 지금 저에게 반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무서워진 저의 얼굴도 한몫하겠죠. 호의적인 반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반말이면 나쁜 반말이에요. 반말의 벽을 넘지 못한 저는 그 젊은 직원의 기분 나쁜 반말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를 조지고 유니폼을 벗어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상상으로 하루를 보낸 적도 많습니다. 이 나이에 얼마나 쓸모없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또 힘든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일본에 오시면 느낄 수 있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친절 교육입니다. 놀라운 것은 간 쓸개라도 빼줄 것 같은 직원들의 말과 행동, 친절 정신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손님이 구매한 물건을 직원이 들고 손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 입구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전달해주고 45도 각도로 머리와 허리를 깊이 숙이고 손님이 안 보일 때까지 그 자세로 있으라고 합니다. 손님이 사라지고 비록 손님이 이상한 사람이었더라도 뒤돌아서서 손님을 욕하는 사람을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서비스는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니까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투철한 서비스 정신에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구두도 취급하는 곳인데요. 손님이 구두를 신을 때 일본 직원들은 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두 무릎을 꿇고 이동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여자 손님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손님이 다리를 쭉 뻗어 저에게 신발을 신기라는 듯 가만히 계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신겨드리고 벗겨드리는 걸 반복했죠. 네가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로봇처럼 감정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감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거 두큐할래 할게 하시더군요. 감사했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저도 손님이 가실 때 신발을 들고 뒤를 졸졸 따라가서 문 앞에서 최대한 몸을 굽히고 물건을 전달해 드리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라지실 때까지 머리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욕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 욕 좀 했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스트레스가 그리 많으신지 여자분들이 가끔 그러는데 다른 물건도 많은데 꼭 신발만 10켤레 넘게 신겨주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발만 내밀고 소파에 앉아 계시죠. 저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은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고 상하관계 서비스 받으러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외로운지도 모르죠. 저는 계속 요구를 들어드립니다. 물론 구매는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분이죠. 그냥 왕비의 기분을 맛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손가락도 내 맘대로 어디를 함부로 가리켜도 안 되고 매장에서 물 한 모금 마셔도 안 되고 걷는 속도, 걷는 방향, 일하는 속도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암묵적 룰이 있는 것처럼 모두 로봇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되고 한가로운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조용하길래 구석에 있는 거울을 보고 눈곱을 뺐다가 지적받았습니다. 뒷 사무실로 가서 빼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일본인과 다른 나의 국민성, 제가 삐쩍 말라서 신경질적으로 보이지만 나름 털털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로지 저의 흠이 될 뿐이죠. 저는 완벽한 두 얼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저의 진짜 성격을 모릅니다.
어떻게든 흠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하루 종일 쓰다 보면 집에 퇴근해서 오면 정신이 너털너털해 있습니다. 몸도 피곤해요. 8시에 와서 저녁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혼자서 말상대가 없었던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일본인보다 못한 나의 일어 실력, 누구 하나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보다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시급을 받기에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 구기지 않으려면 받아 적고 외우고 매일 그렇습니다. 똑똑하게 보이려고요. 한문도 어렵고 게다가 눈은 또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세상에 글씨는 너무 작습니다. 한문이 작은 건 더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쉽게 옮길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새로운 곳에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습니다. 일본이라서가 아니겠죠. 따돌림이 무섭다기보다는 자신과 싸움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대갚아주면 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순간은 어떤 것보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5년간의 고생한 보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1년 만에 현재 일하는 곳 팀 라인 전화에 정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렇게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입니다. 그래도 친구는 아닙니다. 오로지 일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일동료죠. 좋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3달밖에 안 되었던 딸도 많이 커서 오모테산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선배에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무시하는 선배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제 딸의 숙제입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다는 걸 천천히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저는 오늘도 손님에게 깊이 인사하고 사라질 때까지 머리 들지 않고 일본 스타일에 맞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 대표는 아니지만 흠잡히지 않도록 행동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좋은 팀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요즘 댄스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10,000명 구독자가 되었을 때 보여드리려고요. 아줌마 댄스라고요? No, 진짜 댄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